안녕하세요. 인퉁의 또치 세미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56강이 되겠는데요. 자, 46강에서 저희들이 번역과 직독직해와 인지독해에 대해서 차이점과 용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자, 그때는 영영풀이에서 뽑았기 때문에 어휘도 조금 쉽고요. 문장도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것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을 해서 인지독해가 이렇게 중상 이상의 난이도가 있는 것에도 적용이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기억을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번 더듬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번역은 책을 편찬하거나 어떤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완전하게 옮겨서 집필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썩 필요한 기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직독직해는 상당히 많이 유용하고 또는 직청직해라든가 해서 음이 단위 또는 청크 단위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자, 그것은 그거대로 독해나 또는 뭐 들을 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개발한 이 인지독해라는 것은 과연 그럼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영어식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필요하고요.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일반 보통 분들은 직독직해와 이 인지독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면 영어를 구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번역은 조금 지양을 하고요. 직독직해와 인지독해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앞으로는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주로 인지독해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리딩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리딩을 하는 동안 듣고 난 이후에 의미 파악이 다 됐다면 그분은 직청직해와 직독직해가 거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영어 실력이 있는 것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의미 파악한 뒤에 인지독해로 한번 가는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딩부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drenched with the pouring rain, confused by the deafening thunder, and bewildered by the glare of the forked lightning, they would have passed a solitary house without being aware of its vicinity, had not a man who was standing at the door called vigorously to them to enter. 자, 여기까지요. 시간상으로 뭐 한 20초 내지 30초 걸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사이에 끝나자마자 다 이해가 됐다면 그분은 제 수업을 안 들어도 충분히 영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일단은 먼저 한번 파악을 한 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파악은 이미 제가 해 놓았기 때문에 문법이라든가 구조 구문을 따지지 않고 의미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고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의 천둥에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삼지창 같은 그런 번갯불의 섬광에 휩싸인 상태로 그들은 지나갔었을 것이다. 자, 집이 근처에 있는 것을, 외딴 집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 어떤 사람이 말이죠. 문에 있었는데 부르지 않았었다면 아주 격렬하게 그들에게 들어오도록. 자, 뭐 의미 파악은 이 정도면 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독해로 일단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지독해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하면 한 단어의 뜻이 하나라는 것과 놓여있는 순서대로 인지를 작동시켜서 가는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청크단이든 직독직해든 가다가 막히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독해를 하면은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인지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단어 drenched. 자, 저것은 의미가 뭔가에 폭삭 젖었다는 뜻입니다. 자, ed가 붙었기 때문에 과거 아니면 과거 분사겠죠. 자, 그러면 또 거봐, 문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drench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뭔가에 젖다는데 ed가 붙었으니까 이미 젖은 상태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지가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젖었다라면 무엇이 무엇에 의해 젖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럼 무엇이 젖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무엇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식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젖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무엇에 의해서 젖었느냐는 거죠. 자, 빗물에 젖을 수도 있고 국물에 젖을 수도 있고 잉크에 젖을 수도 있고 흙탕물에 젖을 수도 있고요. 자, 젖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그러면 뭘 써야 되느냐? 바로 이 with. 그래서 with가 온 것이죠. 물론 with 말고 다른 전치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by가 오든 to가 오든 on이 오든 in이 오든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의미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in이 오게 되면 영역이 되겠고요. 어느 영역에서 젖었다는 거죠. by가 오면 그것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누군가가 또는 무엇이 적게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with가 왔다는 얘기는 자, 이것과 함께 있어서 젖었다는 것이죠. 자, 무엇과 함께 있었느냐? The pouring rain입니다. 쏟아지는 비. 자, 여기 더가 붙었습니다. 왜 더가 붙였냐는 거죠. 왜? 없게 되면 추상이 되어버리죠. 쏟아지는 비. 근데 더가 붙어야지만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쏟아지는 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가 온 거죠. 그래서 쏟아지는 비에 젖었다. 그거와 함께 있으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쏟아지는 비와 함께 있게 되면 적게 되겠죠. 그래서 with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흠뻑 젖었습니다. 함께 한 게 쏟아지는 비에 의해서 아하, 비와 함께 있어서 젖었구나. 아직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confused, 막 혼돈스럽습니다. 자, 혼란한데 혼자 혼란하고 혼돈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영향을 미친 것이 말이죠. by는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그 귀가 먹먹하게 하는 thunder. 자, 천둥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g가 붙고 여기서도 ing가 붙었죠. 요거는 요 두 가지가 동격입니다. 비는 비인데 쏟아지는 비, 천둥은 천둥인데 귀를 먹먹하게 하는 천둥. 여기도 지금 더가 붙었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더가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는 일단 정리가 됐겠죠. 자, 아직까지 주체가 동물인지 식물인지 사람인지 모릅니다. 뭔가가 폭삭 젖었는데 함께한 것이 그 쏟아지는 비고 혼돈스러운 상태인데 영향을 준 것이 그 귀를 먹먹하게 하는 천둥에 의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bewildered,
휩싸였습니다. 자, 휩싸인게 한 그 영향을 준 것이 뭐냐? 바입니다. 그래서 바이가 왔죠. 자, 영향을 바로 그 섬광이, 번쩍하는 섬광이, 예, 뭔가 감쌌다는 거죠. 자, 어부가 왔습니다. 이거는 밀접한 것이죠. 분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번쩍하는 섬광은 불빛일 수도 있고, 뭐 전기불일 수도 있고요. 네, 형광등 불일 수도 있고, 후레쉬일 수도 있고. 자, 뒤에 보니까 바로 그 포크는 이렇게 삼지창 같이 생긴 것이죠. 번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격이죠. 번개는 번개인데 번개가 치면 치익 이렇게 갈라지죠. 그 삼지창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진 상태의 그 번개불의 섬광에 의해서 휩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구체화시키려고 더가 붙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화하려고 더가 붙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요까지 지금 이 and에 의해서 문법적으로 따지면 분사구문 3개지만 그걸 몰라도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동물인지 식물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흠뻑 젖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그리고 막 혼란스러워요. 귀를 먹먹하게 하는 천둥에 의해서. 그리고 휩싸였습니다. 섬광에 의해서. 즉 번쩍이는 어떤 그런 번개의 섬광에 의해서. 자, 이제 데이가 왔습니다. 그들이, 이 데이와 이 drenched, 그 다음에 이 confused, 그 다음에 이 bewildered, 이것은 바로 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명사, 대명사 속에는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 속에는 형용사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형용사도 명사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격이 되는 거죠. 이 데이가 바로 흠뻑 젖고 혼란스럽고 휩싸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이 데이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충 알 수는 있겠죠. 자, 우드는 위례가고죠. 일 것이다. 근데 이었을 거다. 가졌을 거다. 물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가진 것이죠. 이미 지나간 상황을 가졌었을 것이다. 지나갔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나갔었을 텐데. 지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나갔었을 텐데. 자, 얘는 형용사입니다. 이미 지나갔었을 텐데 이 말이죠. 안 지나갔다는 얘기죠. 이 속에는. 자, 한 외딴 집을 지나갔었을 텐데. 자, 이렇게 함께 하지 않은 채 이 말이죠. 자, being aware of. 자, 물론 be aware of 하면 수고로 외우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외우도 물론 되지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알고 있는 상태죠. 의식하고 있는 상태. 관련된 것은 이 말이죠. 관련된 것은 무엇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집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갔었을 텐데 이 말이죠. 자, hadnot라면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안 가졌었다. 자, 누구냐? 과거 어느 시점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정확히 그 문에 서 있던 사람인데, 자, 가지지 않았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물건이냐 상황이냐? 상황이네요. cold 역시 형용사입니다. 부른 상황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아주 격렬하게 그들에게, 자, 요 데이죠. 바로 그들에게, 자, 이렇게 이르러서 들어오도록 격렬하게 부른 상황을 가지지 않았었다.
지나갔었을 텐데 이 말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말도 그렇게 씁니다. 자, 내가 샀었지. 돈이 있다, 샀지. 돈이 없다, 안 샀지.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문에 있었는데 격렬하게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부른 상황이 안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나갔었겠죠. 그런데 이 얘기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갔었을 텐데 어떤 사람이 가지지 않았었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문에 있던 사람인데 격렬하게 그들에게 들어오도록 부른 상황을 가지지 않았었다면 내지요. 얘 때문에 부르지 않았었다면 지나갔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물론 if가 생략된 도친이 또는 뭐 사립도 들어가고 있고요. 분사구문 들어가 있고요. 뭐 문법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기제가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몰라도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지독해를 통하면.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비에 흠뻑 젖고 함께한 것인 그 쏟아지는 비. 혼란스러운 상태, 영향을 준 것은 그 귀를 먹먹하게 하는 천둥, 그리고 휩싸인 상태, 영향을 준 것은 그 섬광, 관련된 것은 삼지창 같은 그 번개불의 성광에 의해서 휩싸인 상태로 그들은 지나갔었을 텐데 한 외딴 집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집의 가까움을 가지지 않았었다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서 있던 사람이죠. 그 문에 서 있던 사람이 부르지 않았었다면 격렬하게 그들에게 이르러 들어오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인지독해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쉬운 기초편과 중급 그것을 차례로 이제 인지독해라는 영역, 인지독해의 핵심은 전치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번 시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